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앨런의 생각의 지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앨런에 따르면 현재의 삶은 자신이 해온 생각들과 이 생각들로 뭉쳐진 성격이 만든 것입니다. 앨런에게 있어서는 생각과 성격을 합친 것이 자아인데, 이 자아가 자신이 처한 외부 환경도 끌어들인 것이니 만일 우리가 현재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모두 자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자아를 바꾸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외부 환경만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삶이 개선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나를 바꾸라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반문이 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 속에 이미 해답의 실마리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의식이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의식이 다른 의식을 지켜볼 수가 있죠.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는 동굴 같은 어두운 곳을 다니면서 모험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어두운 동굴에서 전등을 비추면 뱀도 보이고 쥐떼도 보이고 해골도 보이고 보물도 보입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전등과 같이 지켜보는 의식이 있고, 이 의식이 빛 속에 드러나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의식 전체를 나라고 본다면, 나는 지켜보는 나, 그리고 지켜보는 나에 의해서 보여지는 나로 구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후설이 현상학에서 밝힌 것을 일부 소개를 해본 것입니다. 후설은 지켜보는 의식을 노에시스, 지켜 보여지는 의식을 노에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내가 나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상 중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그 화가 난 자신을 지켜보면서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켜보는 나를 주체적 자아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적 자아에 의해서 보여지는 나가 바로 습관적 자아인데요. 즉 생각, 감정, 욕망의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 나인 것이죠. 그런데 주체적 자아가 습관적 자아를 지켜보면서 어떤 면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이를 개선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습관적 자아의 관성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습관이 들면 쉽게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주체적 자아는 결단을 내려서 습관적 자아의 부정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희생을 시켜야 한다라고 앨런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앨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희생이 없이는 발전도 성취도 있을 수 없다.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조차도 음란한 잡념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것, 그리고 결단력과 자립심을 강화하는 것에 얼마나 정신을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생각이 제41쪽입니다. 주체적 자아가 통찰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습관적 자아의 어떤 부분을 희생시키거나 유보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습관적 자아의 저항을 극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앨런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신의 충동과 생각을 제대로 지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습관적 자아 자체를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앨런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충동과 생각을 지배하는 데 성공할 때 당신은 새롭고 고요한 쉼이 내부에서 자라남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며, 침착함과 쉼의 안정된 느낌을 항상 지닐 것이다. 당신의 잠재 능력은 활개를 펴기 시작할 것이며, 예전에는 당신의 노력이 나약하고 효과가 없었던 데 반해서 이제 당신은 성공을 보장하는 침착한 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습관적 자아를 내려놓을 때 내면에서 자라나는 새롭고 고유한 힘, 이것이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은 순수하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힘인 직관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앨런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힘과 더불어 직관이라고 하는 내적인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당신은 더 이상 어둠과 추측이 아닌 빛과 확신 속에서 걸어가게 된다.
이 영혼의 시력이 개발되면 판단력과 통찰력이 끝없이 확장되며 당신의 내부에서 예언 능력이 발달하여 이것의 도움으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감지하고 자신이 노력한 결과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요. 직관은 영혼의 시력으로서 인간사와 세상사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직관에 대해서는 제가 번역한 직관혁명이라는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이어서 그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의 지혜가 깨어나게 되면 자신과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은 내적인 면은 물론이고 외적으로도 변화하게 된다고 앨런은 말을 합니다. 앨런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내부가 바뀌어진 정도만큼 삶에 대한 당신의 견해도 바뀌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정신 자세가 바뀌면 그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도 바뀌게 된다. 당신이 자신의 열등하고 허약하고 파괴적인 생각을 극복하면 당신의 마음은 모든 것을 긍정하며 기운을 북돋아주고 진화를 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차오르게 된다. 이렇게 하여 당신은 극기를 통해서만 생겨나는 기쁨, 정신력, 힘을 실감하기 시작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쁨, 정신력, 힘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발산이 될 것이며 좋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들면서 당신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고 당신의 변화된 정신세계에 맞춰 외부적인 사건들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요. 앨런의 셀프 리더십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앨런의 셀프 리더십은 주체적 자아의 통찰과 결단을 통해서 습관적 자아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진정성이 확보될 뿐만이 아니라 영성이 드러나면서 직관적 지혜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앨런의 셀프 리더십은 진정성과 더불어 지혜의 개발 또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진정성과 함께 셀프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아닐 수 없으므로 진정성 주제를 마치고 나면 이어서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은 우리가 자신의 정신을 다스리는 정신과학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충동을 지배하는 방법을 마스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신과학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